그러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겠네요. 네.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 거고. 이거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되지. 네.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제발 삼성전자를 사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이건 더 센데? 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네. 자꾸 이상한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 계세요. 아. 그런 분들 제가 아예 그냥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투자 경험 너무 없으신 분들. 투자를 잘 모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한테 전화 오면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10중 팔고 사지 마세요, 어머니. 왜냐면 들어오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물 떨어져요. 흐려요. 물 흐려요. 왜냐면 자기는 열심히 해보겠다. 네. 한번 장기 투자 해보겠다고 들어왔지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와서 한번 2, 3일 있다가 허걱하잖아요. 네. 떨어지면 이제 그러면 막 또 놀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경험 없으신 분들은 좀 제대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를 오락으로 하시는 분들. 오락. 게임기 다루듯이 진짜 이거 켜놓고 계속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왜 뭐 안 좋은 사례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그 분여회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게 왜냐면 우리가 담합을 하는 거거든요. 가격을 올리려고 팔지 말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이 워낙에 주식수가 뭐 수십억 주가 되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주주 전체가 담합을 해서 우리가 팔지 말자라고 담합해버리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냥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오락으로 하시면서 재미로 하시는 분들, 주식이 요즘 최근에 1년 동안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건 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올바른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에 와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땄다 좋아요. 잃었다 땄다 네. 잃었다 네. 이 차원이죠.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국가에서 인정해준 도박장이 열린다. 네. 계속 그 중독처럼 막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럴 수 네.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결국은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잡주라든가 이상한 소형 종목들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위험한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가는데 30년 걸렸어요. 역사를 보면. 네. 네. 근데 100만 원이 200만 원 가는데 1년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지금은 주가가 이제 액면분할해서 8만 원이지만 네. 실제로는 400만 원짜리 주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주가가 되면 개미가 들어올 수 없는 주식. 아, 일반인이 살 수 없어요. 네. 한 달에 100만, 한 주도 못 사잖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주식이 되는 것이 삼성전자 주식에는 훨씬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수익을 너무 필요로 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뺄 수밖에 없죠.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세 보증금 받아온 돈으로 주식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건 안 되죠. 네, 이런 분들은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는 불안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발 당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지 마시고 LG화학, 카카오 이런 거 사세요. 네. 아니 그런 것도 좋은데? 네? 아니 저희가 삼성전자 갖고 있으니까. 저는 네. LG와 카카오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LG와 카카오 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자, 말고 자기는 안 좋은 거. 네. 아, 요즘에 네. LG 화학이 요동을 쳐가지고 참 네, 걱정인데. 그렇죠. 아, 그리고 책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우량주? 네, 우선주. 아, 우선주. 네. 우선주를 강조하셨어요? 네. 이제 주주가 되어가면서 배당을 받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이 투자 수익보다도 배당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배당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배당이 해봐야 뭐 3, 4% 되지도 않는 거니까. 아니 3%는 하루에도 벌 수 있는데 이걸 연 3% 배당받는 게 뭐가 커? 그래서 배당에 관심이 없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둘 다 배당을 하는데 우선주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배당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의 90%를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우선주가 90%가 외국인 보유율이 더 높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8만 원이고 이건 7만 원이니까 똑같은 값일 때 맞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보통 주는 8만 원이니까 12주밖에 못 사요. 네. 근데 7만 원짜리 주식은 14주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13주, 14주를 살 수 네. 있죠. 자, 그러면 내가 똑같이 100만 원 투자했는데 배당은 한 주당 얼마를 주거든요. 저거구나. 투자 금액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당 얼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주를 가진 사람이 배당을 주당 1,000원 받으면 12,000원 배당을 받게 돼요. 근데 14주를 갖고 있으면 14,000원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12주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2,000원 더 많이, 거의 20% 가까운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이 얘기구나. 이제 훨씬 처음 유리하죠. 알았네. 하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주총회 가서 아이 똑바로 하쇼 이거 안 하잖아. 이재용 씨? 그냥 우량주 받아다가 그냥 네. 저거만 받으면 되겠네 배당만. 그 우선주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입은 우선주. 닫고 괜히 막 주주총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의사결정 행사하지 말고 입은 닫고 배당 더 줄게 이거거든요. 그거죠. 네. 우린 사실 그렇게 입 안 열어도 사실 되잖아. 주주총회 우리가 갈 일이 없잖아. 그렇지. 갔다.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나는 이름도 우선주로 똑같고 사야 그래가지고. 돼. 응. 그래서 우선주를 사시는 것이 일반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한데 네. 그게 작년에 이제 그렇게 영상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선주를 사시게 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어떤 일이 올랐어요. 벌어졌냐면 옛날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갭이 40%. 차이가 많았는데 지금 예, 별로 맞아요. 안 나요. 근데 보통 한 10% 20% 나는 게 정상인데 그게 5%까지 쫓아온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만 사시라고. 너무 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 갭이 벌어지지 네.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갭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도 7만 원대, 8만 원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네. 요즘도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이거 견디는 거지. 응. 오래 할 사람들은. 저는 사실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거 너무 다행이라고 보고요.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횡보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지만 네. 주주가 되어서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오르는 게 불안해요. 왜요? 왜냐면 나는 목적이 주식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주식 보유 주식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8만 원이었더니 12주밖에 못 샀는데 얘가 7만 원으로 떨어지면 14주를 살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떨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이걸 1, 2년 사이에 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낮아서 떨어져서 많은 주식을 보유했다가 내가 나중에 팔기 전에 한 번에 올라주면 다 올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오른 패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머, 욕심쟁이시다. 네. 네. 야, 하여간 뭐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현상에 대해서 쭉 한번 들어봤고 네. 알아봤습니다. 네, 연금에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네.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지금 검증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은퇴를 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직군이 있어요. 이 직업을 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요. 네. 학교 저도 그 선생님들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연금 많이 내요. 군인, 네. 공무원. 네. 네, 아주 이런 신났네, 분들. 신났어.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두 분 다 선생님이셨던 분들은 진짜 노후가 대박이죠. 따뜻하더라고. 그리고 두 분 다 군인이셨던 분들. 네. 한 분은 군인이고 한 분은 선생님이셨던 분. 그것도 대박이네. 아 대박이죠. 그리고 두 분 다 공무원이셨던 분. 네. 이런 연금들이 참 좋아요. 오. 그러니까 그렇게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신 분들이 100% 행복하다는 게 검증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노후의 연금의 중요성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반대로 노후에 100% 불행해진 분들이 계세요. 연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연금 없는 사람. 공무원인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아. 전부 불행해졌어요. 아, 그걸 두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받았다가 그 돈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어, 조금씩 매달 이렇게 받아 써야 매달 연금으로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는 날 물어봐요. 네. 어떻게 지금- 받아갈 그렇죠. 거냐. 지금까지 모으신 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기저기 뭐 사업도 해야지, 뭐 자녀도 뭐 해줘야지라고 해서 일시금 타신 분들은 다 불행해졌고, 네. 그 대신에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100%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잖아요. 연금이 고갈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런 지금 국민연금 얘기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교직원연금은 그럴 리가 없었죠. 아, 연금은 지금도 또 그렇죠. 예, 다 똑같은 연금.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사회 제도상으로 네.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책에 썼던 내용이 뭐냐면 목돈 일시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에는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다. 예. 그걸 좀 더 중심으로 알아보자라고 책을 쓴 거죠. 그럼 우리가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대표적으로 있고 네. 우리가 공무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군인도 네. 아니니까 우리 모두 다 들고 네, 있는 국민연금이 있는 것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그런 은행이나 네, 뭐 없어. 아니면 증권사나 뭐 이런데 드는 게 있어요. 네. 나 없어. 아마 저 본부장님은 연금 있을 저축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다 연금 저축. 직장인이셨으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금 저축을 또 이걸 어디에서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연금 저축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저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혹은 뭐 사업자든 대한민국에 소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네.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걸 은행에서도 판매했고, 그다음에 보험사에서도 판매했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근데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 대부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좋았는데 음. 지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수익이 낮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은행하고 보험사에 있는 연금 저축을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예요. 음. 제가 작년까지는 네. 안정적인 곳에 네. 근데 작년에 주식이 막 오르면서 이 증권사에 연금 들었던 네. 사람하고 저 네. 같은 사람하고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제가 그 올해 갭을 못 딱 견디겠어서 바꿨죠. 네. 올해 초에 네. 그 연금을 증권사로 옮겼어요. 네. 아, 근데 아주 매일 고점에 그냥 네. 네. 매일 힘드네.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시면 되고요. 네. 은퇴를 좀 늦추시면 됩니다. 네. 네, 그냥 뭐 조금 더 기다려서 아, 올해. 네, 올해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로 옮겼을 경우에는 사실 시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펀드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무작정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 옮겨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투자한 지 지금 벌써 한 2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민되신다. 네. 사실 이런 분들은 제가 전 하면 안 되는 방송에서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물 흐린다. 처음부터 그냥 안정적인 데다가 네. 놓고 조금씩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배포를 키워야죠 뭐. 그렇죠. 이제 다시 네. 투자해서 공부하시고 네. 철학을 느끼시면 또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연금저축 펀드 네. 이런 건 이게 꾸준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펀드가 하는. 들어가면 저는 일단 좀 근데 연금저축은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매번 내가 사고 이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라는 것이 펀드 내에서 펀드예요, 그거는. 펀드를 매수하셔야 되는 예, 것이고 예, 예. 또 ETF를 매수하셔야 되는 네, 이런 게 네, 있는데요. 네. 펀드가 사실상 뭐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형 펀드도 있고 네. 그다음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일반 CMA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위험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펀드라든가 안정적인 펀드들이 있어요. 그쪽 비중을 좀 높이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괜히 또 그렇게 옮겼다가 주가가 또 올라버리면 또 나만 또 피해보는 그러니까. 거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또 그게 있더라고요. 안정적이라고 채권형 펀드도 일부 들었는데 네, 미국 뭐 국채금리 네, 이런 게 올라가니까 채권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안정적이라고 했던 이 채권도 마이너스로 가던데요. 네. 이게 있어요 또. 그게 마냥 안정적인 것만. 그러니까 저도 왜 펀드를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냥 아이 학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뭐 하느냐? 그냥 잠깐이라도 여기다 옮겨두는 한 게 그게 펀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애 그 달러가 필요해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네. 한 3분의 5분의 2 이상이 날아갔어요. 네. 네? 절반 정도. 근데 저는 그게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도대체 뭘 들었는데 그래요? 은행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어. 그러니까 그 펀드 이러면은 정말 막연하게 머릿속에 네. 너무 나쁜 기억이 있어요. 펀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나빠요? 펀드를 잘못 설정했거나 그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하신 게 사실 중요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 주식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무지의 죄. 또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 펀드 날리셨잖아요. 네. 그죠? 그 돈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서 찾냐고요? 어디로 갔을까? 내가 펀드로 원금이 잃어버린 들어갔는데 날린 돈 어디 갔을까요? 그거 어디가 있을까? 어디 가요 그게?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날라갔는데 어디로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펀드 파는 사람? 네. 그거 어디 아니면은 갔냐면 누군가 이익 난 사람이 가져갔나?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 아, 부자에게 갔어요. 부자에게 갔어. 네. 가뜩이나 가난해 죽겠는데 그게 또 부자가 부자에게 가고 갔네.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 자본시장에서 기분 나빠. 정말 제대로 모르는 일반 주린이, 일반 네.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투자해서 날린 돈들이 결과적으로 다 부자의 호주머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더 속상하네, 더 속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도 내가 제대로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네. 되는 거고 제대로 관리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주가가 네. 올랐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옮기시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그게 연금 들 때 우리가 세금 문제도 좀 따지거든요. 그렇죠. 비과세 되는 거냐, 뭐 네. 그 과세 비과세냐 과세가 되는 거냐 이런 거 네. 따지는데 네.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죠. 연금저축은